네, 태열법사의 무당일기. 오늘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되게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태열법사가 주제 넘게 어떤 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개개인의 어떤 운세, 개개인의 앞날 뭐 그 자잘한 일이라 할 수 있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왔지 사실 어떤 국가적 큰 일, 세계적인 정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고 어떤 그런 사안을 가지고 공수를 받아보거나 어떤 이 신명님께 여쭤보거나 할 생각조차 못 했었습니다. 그럴 만한 크기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배짱이나 배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댓글로 어떤 분께서 구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또 주변에 몇몇 분들이 제가 그 댓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오시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어떤 제가 공부한 바를 같이 나누기는 하는데 너무 거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몇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자신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기도하고 네가 받는 만큼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뭐 잠깐의 시간이지만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잠시 고민과 기도를 했었어요. 하고 뭐 대단히 큰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 그리고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에 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자 뭐 다른 형태의 제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그냥 재미삼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좀 제가 갖고 있는 부담이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구군을 살펴봤었을 때 이 지정학적 위치나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에너지, 힘들을 봤었을 때 대한민국은 2022년이 되어야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지나야 2022년에는 아주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삶의 국가적 새로운 삶의 새벽을 여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라고 지금 그 답이 그렇게 보여요. 2022년에는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의 코리아가 되는 어떤 그런 원년의 해 혹은 뭐 달리는 해 이런 그런 진짜 새 희망을 품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세하게 조금 보면은요, 올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큰 도둑 둘이 껍질을 벗으니까 큰 도둑 둘이 껍질을 벗으니 역사에 남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올해 아마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인물 둘 정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발현이 되든 뭐 사망을 하든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어떤 형태 것이 새롭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주과학 부분에서 이 빛을 품을 것이다라는 지금 그 이렇게 기운을 받았어요. 우주과학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우주과학은 그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과학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빛을 품는 해다라고 하시고요. 의학 분야에서 한계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는 지금 답이 나왔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올해
의학 부분에서 한계가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을 많이 이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 과학 분야에서 두 개가 세상을 놀라게 할 거다라는 이 답이 나왔어요. 아마 기술 과학 부분에서 뭐 어떤 새로운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그냥 뭐 비현실적으로 회자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이 개발 내지는 뭔가 상용화를 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뭐 새로운 어떤 이 체험 내지는 뭐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는요, 이 자꾸 제가 사는 곳이 아산이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포항하고 마산이 올해부터 이 포항하고 마산에서 지세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해요. 포항과 마산이 지세적으로 상당히 상승을 해서 포항과 마산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일이 포항과 마산에서 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올해 실업률 극복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답을 받기에는 대한민국은 올해 실업률 극복은 어렵다. 그리고 2022년이 되어야 그때부터 서서히 극복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여요. 또 내년에 가야 2020년부터 자살률이 줄겠다고 그래요. 2020년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이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뭐 8년, 9년, 10년 잘 모르겠어.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로 알고 있어요. 뭐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아마 한 8, 9년, 뭐 10년 뭐 이 정도 기간 동안 그랑프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통사고율도 마찬가지지 않았나 하는데, 여하튼 2020년부터 한국에서 어떤 자살률이 많이 줄겠다. 그리고 5월에 지금이 1월이고 2월에 다가오고 있죠. 5월에 희망을 품는 비둘기가 날겠다라고 하세요. 5월 달에 전 국민이 다 함께 느낄 만한, 전 국민이 다 이 소식을 접할 만한 희망을 품는 비둘기가 하늘 높이 날겠다. 그리고 이 9월에도 하늘 소식이에요. 9월에 하늘에서 굉음이 울리고 붉은 비가 오겠다. 9월 달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을 의미해요. 뭐 진짜 하늘일 수도 있고 아주 높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9월에 하늘에서 굉음이 울리고 붉은 비가 오겠다. 그러나 이 붉은 비가 오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소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이롭다라고 지금 그러세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국가적인 뭔가 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에 하늘에서 붉은 비가 오겠다. 굉음이 울리고, 그러나 크게 보면 이롭다. 이런 괴와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말할 만큼의 어떤 주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응답을 받고 기도의 답을 받고 또 제가 괴를 풀어봤었을 때 어떤 이런 답을 받았는데, 이걸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어떤 저의 심정이 굉장히 뻘쭘해요. 뻘쭘하고 사실상 좀 불편합니다. 괜한 짓을 하지 않았나라는 후회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어떤 분께서 알았으면 좋겠다, 내 입에서 좀 뭔가 들려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기도했었고 궤도 풀어봤고, 그래서 나온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년에 접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2022년도에 정말 아주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고요. 202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청소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지옥과 같은 뭐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되게 아파요.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되어야 하는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사회 현상 같아요. 하지만 시각을 조금 넓게 보면 대한민국은 2022년에
정말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주 거대한 그런 그 희망의 빛이 비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충분히 외부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네요. 이 지세가 지역적으로 지세가 포항과 마산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서해안, 이 충청남도 쪽으로 해갖고 서해안 쪽에 이 인풍이 불겠다고 그럽니다. 그 충청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마 그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해안 쪽으로 인풍이 불겠다는데 그 인풍이라는 게 뭐 사람 바람이라고 이렇게 뭐 보여져요. 근데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인풍이 불겠다 하니까 아마 서해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떠한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조금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것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대열법사가 일단 떠들었으니까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또 좀 중장기적으로 경제 분야를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저는 답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경제 분야는 이 사업, 생산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은 중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겠다. 올해. 그리고 기술 분야는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 지정학적, 지리학전 지세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큰 기운이 돌고요. 앞으로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건 쭉 권해주고 싶어요. 청년들과 또 이제 이제 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혼부부들 내지는 젊은 부부들 이제 아이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향후에 이 나라들을 좀 주목하고 아이들을 좀 목적해서 키우면 어떤 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굉장히 좀 큰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주목해야 될 나라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면 지세가 살짝 꺾여요. 중국은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굉장히 큰 성장을 하지만 그거는 어떤 지세나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이 분위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저력에서 오는 계속 이거 끌고 가는 어떤 저력에서 오는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10년에서 15년 정도면은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운명적으로 막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그런 힘이 조금 꺾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데가 인도예요. 인도, 브라질, 멕시코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굉장히 큰 변화, 변혁이 일어나면서 인도를 주목해서 아마 좀 바라보시면 새로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자라나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굉장히 큰 것들을 얻어올 수 있겠다. 인도가 그 다음에 브라질과 멕시코는 거의 같은 시기에 어떤 국제사회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렇게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여요. 아마 이 예전에는 이런 어떤 지세나 어떤 이 국가적 어떤 이런 이 힘들이 1세대 그러니까 세대를 이야기했는데요. 1세대면 30년 평균 30년 잡잖아요. 근데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 기운이 좀 이 갭이 좀 줄어요. 그래서 중국이 10년에서 15년 그리고 그 뒤에는 인도가 또 한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브라질, 멕시코 쪽으로 지세가 이렇게 기운이 옮겨가면서 거의 고른 발전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 목적을 좀 가져보면 사업 내지는 어떤 향후 어떤 미래를 펼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그냥 한마디 이건 그 번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헬조선이라는 청소년들 그리고 현재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공통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점사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저력을 모르고서는 이 미래에 변화하는 데 있어서 발맞추어 가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이 풍수 지리상도 그렇고 아마 풍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잘한 작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큰 땅, 이 세계 지도를 놓고 어떤 뭐
이 산맥과 물과 이런 지세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신다고 하면 제 말에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은요. 대략 아마 향후 전 한 4, 5천 년 전부터 이쪽에 지세가 그러니까 그 이 중앙아시아서부터 어떤 이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4, 5천 년 전부터 지세가 그러니까 기운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현재 이 대한민국까지 어떤 이 지세가 이렇게 뻗었어요. 뻗었는데 그게 내려와 갖고 뻗으면서 4, 5천 년 전부터 조금씩 그 지세가 약화되었다가 증강했다가 약화되었다 증강했다가 어떤 이런 지세의 기복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불과 이 400년 정도부터 지세가 많이 샘의 물이 말라 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어떤 축소되는 기운들이 있었는데 그게 불과 그러니까 큰 시기적 상황으로 보면은 불과 몇십 년, 뭐 100년, 뭐 몇십 년 안에 다시 회복하는데 그 회복하는 기세가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한 듯한 지금 살짝 지세가 그 기운이 전체적인 기세가 좀 살짝 죽었던 것이 나중에 폭발하다시 뻥 이렇게 크게 이렇게 터지는 어떤 그런 지금 이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대략 맞을 것 같아요. 이 큰 세상을 봤었을 때 또한 이 한국인들에 대한 기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은가,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십 걸로 하나씩 있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신과의 소통이 이렇게 좀 수월하게 일어나는가. 다른 나라들을 보면 우리 같은 이런 어떤 대단한 영성을 지닌 자들이 별로 없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뭐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라는 어떤 허울 속에서 종교라는 틀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목사나 뭐 기타 등등 뭐 승려 뭐 이런 분들, 뭐 신부님 뭐 이런 분들 중에 무당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도 구명시식을 하고 환자를 고치네 뭐 하네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와 어떤 이 소통 공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기도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또 워낙 오랜 시간 함께 해왔다 보니까 힘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어떤 이런 영적 기운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어떤 이 빈도수가 더 강해요. 어떤 통계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을 좀 뒤져보거나 뭐 보거나 그러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베트남만 해도 전체 국민의 뭐 3% 4% 정도가 샤먼,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당이 지금 뭐 말하기는 60만, 70만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60만, 70만이라고 하면은 뭐 1.5%, 뭐 1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뭐 100에 하나 정도 되는 100에 하나가 좀 넘죠. 근데 3% 4%씩 되는 나라들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어떤 영성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평균적으로 봤었을 땐 현격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들이 영성 기능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은 종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종교에 또 맹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몸을 담그고 마음을 담았었을 때는 굉장한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에요. 뭐 여기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뭐 계속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인들은 백이 민족이라 불리우는 이유 자체가 우리를 한결애라 불리는 이유 자체가 아주 오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천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국민 자체가 천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천손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늘의 자식이란 이야기거든요. 하늘의 자식. 그럼 하느님의 자식이란 이야기고 하느님의 자식이란 이야기는 영성이 통할 수 있는 DNA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지구상의 어떤 이런 실질적 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민족은 한국인들밖에 없습니다. 백이민족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 옛날에 제사장 계급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은 이 시간만 오래 가야 되니까. 여하튼 우리 박석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개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이 한국인밖에 없어요. 우리는 개천절이라는 게 있죠. 뭐 독립일도 아니고 뭔 일도 아니고 뭔 일도 아니에요.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구상에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천절, 하늘을 열었다.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의미를 해석할 줄 모르죠. 그럴 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한 정신적 영성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 거기서 왜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느냐 그러면 그 결부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통틀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만큼 엄청난 발전을 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불과 우리는 5, 60년 전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겹잖아요. 근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재평가하셔야 돼요. 불과 5, 60년 전, 6, 70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는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한 160개국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 국가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나라 이름을 별도로 명기하는 나라가 그 5, 60년 전, 뭐 한 6, 70년 전만 해도 160개가 될까 말까 했었어요. 그때 이 대한민국이 세계 순위에 몇 등을 했느냐면요. 탑3 안에 들었어요. 탑3. 이렇게 해야죠. 탑3 뒤에서. 예를 들어서 160개국이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157등을 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못 살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우간다,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국가가 많이 또 변화했어요. 그때 당시는 뭐 150 몇 개, 160개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국가가 지금은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기고 연맹이나 뭐 이런 데서 탈퇴해서 어쨌든 독립한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뭐 국제적인 통계가 230 몇 개국인가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는 거죠. 뭐 한 230여 개국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 대한민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1위, 보편적으로는 20위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경제, 생활, 문화, 뭐 교육 모든 부분에서 교육은 좀 뒤떨어지니까 그건 좀 빼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20위권으로 다 들어와 있다. 근데 불과 5, 60년,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를 달리던 나라다. 어떤 역사에도 과거의 역사서부터 복음을 통틀은 동서양을 통틀은 역사에도 단기간 내에 이런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준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엄청난 나라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라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직업의 특성상도 그렇고 정치 이야기는 특별하게 잘 하지 않으려 하는데 지금 잠깐만 언급하죠.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통령들, 뭐 수많은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정부패, 뭐 어쨌든 뭐 반역,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연루되어 있었던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이 민심에 반하고 뭐에 반하고 뭐에 반하고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XX 하는 어떤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단 한 가지는 꼭 명심하고 넘어가자고요. 그 대통령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라는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다. 개인의 어떤 비리, 어떤 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분들은 뭐 이 위정자라는 표현도 하시고 뭐 나쁜 X, 개 X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 사회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제로 나라를 말아먹을 만큼 진짜 폐악하고 진짜 엉망인 대통령은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 왜?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못 컸으니까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이런 어떤 이 국제적 세계적 어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사일의 어떤 이
기록에도 비견할 그 어떤 기록도 어떤 나라의 어떤 역사도 비견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 발전과 현재의 부를 이룩했다라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 진짜 악마 같은 지도자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외국에 어디 뭐 이렇게 말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국가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게 지도자의 탓이냐? 지도자는 다 엉뚱한 짓 하고 쓰레기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사람 죽이고 뭐 수많은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독재하려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정합니다. 나쁜 거 맞습니다. 진짜 해서는 안 될 짓 한 게 맞습니다. 그 영향권 내에 들어서 그만한 핍박을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울분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크게 넓게 봤었을 때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지도자가 왕이 대통령이 충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엉망으로 말아먹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 자리를 갖고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개인적인 비리와 개인적인 정말 많은 어떤 이 폐악과 나쁜 짓은 저질렀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도 진짜 나쁜 지도자, 진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폐악한 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도 행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들을 어떤 덮으려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국제적 정세와 어떤 세계사를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맞고요. 그에 따르는 지도자가 서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힘으로 이 나라 지금 현재 어떤 부의 상태를 이룩했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산업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 고생하신 거 알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구군을 봤었을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2,000배, 3,000배, 10,000배 전 세계로 뻗어나갈 어마어마한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덩어리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앞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서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변적 준비가 되어 있고 저력도 있으니까 지금 어렵고 힘드신 거, 과도기적 상황을 조금만 더 견뎌 주십사.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처럼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 배경과 주변적 환경들을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떤 토론과 예를 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길게 하면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었던 제가 건방지게 대한민국 국원에 대해서 좀 읊었던 부분들도 잊어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정도라도 여러분께 어필을 하고 대열법사가 아유 진짜 건방지게 대한민국의 국운을 논하다니 저한테도 이런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충실히 전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재미삼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다른 분들 뭐 국운을 예언하셨던 참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좀 봤는데 그분들처럼 정말 그분들 국운 예언한 걸 보니까 너무 하여튼 뭐라고 평가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점사나 아니면 이 괴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뭔가를 좀 찝어지면서 여러분께 희망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점사가 나오고 괴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께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대을법사의 대한민국 국운을 말하다. 여러분 충분히 화이팅 하실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에너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화이팅!